안녕하세요. 아레테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알코올 관련 장애, 알코올 사용 장애, 알코올 중독 장애, 알코올 금단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. 알코올로 인해 어떤 손상이나 아니면 고통을 좀 초래하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. 먼저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조절을 좀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기억력에 어떤 손상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운동 행동 조절을 어떤 방해를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단 후 금단 현상을 좀 일으키는 거를 얘기하는데,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은 손 떨림이나 아니면 불안을 호소한다던가 아니면 신체 감각에 어떤 이상을 좀 호소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 알코올 관련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품행장애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갈 가망성이 좀 높고요. 성인 같은 경우에 남자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. 알코올 사용장애 같은 경우에는 내성하고 금단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우선은 내성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알코올을 좀 갈망해서 좀 섭취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있고요. 금단 증상은 알코올 섭취 후 금단 현상을 좀 일어나는, 아까 제가 금단 현상은 뭐 손떨림이나 불안 증상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 감각 이상 그런 부분을 말했잖아요. 그런 금단 증상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.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살을 좀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 후 한 12시간, 12시간이 좀 지나면 금단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유전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하고 싶은 마음, 그런 부분도 있고, 가족력이 좀 있어요. 가족 중에 뭐 ADHD가 좀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알코올 중독을 좀 경험을 했다던가 아니면 품행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있을 경우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번에는 진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우선은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2번 이상 알코올 조절을 실패한다던가 알코올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의 갈등을 좀 경험을 한다던가 역할 수행,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닐 때 그런 어떤 실패를 좀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렬하게 좀 일어난다던가 내성이나 금단 현상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섭취 후 심각한 행동 문제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를 한 가지 이상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불분명한 언어를 좀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불안정한 어떤 보행을 걷는 거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 눈동자가 좀 떨린다던가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기억력에 어떤 손상을 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 2개 이상 증상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 떨림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아니면 불면을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요. 구토나 아니면 일시적인 감각의 어떤 이상 그런 부분을 좀 호소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러면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다른 물질 장애하고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동반해서 좀 같이 올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, 어떤 질환이 오냐면 우울이나 불안 아니면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좀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알코올 관련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상담을 받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부정적인 영향을 좀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. 알코올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거나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킬 필요는 있고요. 그리고 사회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 기술 훈련을 좀 시킬 필요도 있고,
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좀 풀 수 있게끔 스트레스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코올 장애가 좀 심할 경우 약을 좀 복용할 수 있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나 아니면 수면제를 좀 복용하는 부분이 있고요. 알코올이 우선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치료를 좀 먼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원 치료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알코올 관련된 질환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우선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먼저 관리해 줄 필요성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아이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전문가를 좀 도움을 좀 구하는 거를 먼저 좀 요청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어머니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이게 처음에는 초반에는 뭐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뭐 중독이나 금단 증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입원 치료가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자조 모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코올 관련된 장애, 알코올 사용 장애, 알코올 중독 장애, 알코올 금단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조절을 실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알코올 중독은 말 그대로 부작용이나 기억력 손상 아니면 운동 능력을 조절에 있어서 방해를 좀 받는다는 거, 그리고 알코올 금단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중단한 후에 금단 증상, 손떨림이나 아니면 불안이나 신체 감각에 어떤 이상을 좀 경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알코올 관련된 장애다 하면은 우선 아이를 좀 이해하는 부분,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,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요청을 좀 받아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